오늘 토론 주제로 제시된 것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말이 무엇인지 좀 낯설어 하실 분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음성 통화를 하는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각광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지금 특정한 요금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SK텔레콤, KT에서는 3G에서는 54,000원 이상 요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고 있고, LTE라고 하는 그 4세대 통신에서는 52,000원 이상의 요금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요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 포럼이 첫 번째 주제로 가장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주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이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통신사가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도대체 이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6분 패널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토론 진행 방식은 일단 주제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안에서 각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개 주제가 끝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관련돼서 추가로 좀 의견을 내실 게 있거나 혹은 나온 패널들의 말씀 중에서 팩트 수정 차원에서 조금 이견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탄 없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쪽 앉은 순서대로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희 선생님부터 1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가능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자가 특정 요금 상품, 고액 요금 상품입니다. 고액 요금 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자께서 충분히 설명 안 하셨는데, 고액 요금 상품 안에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사용 용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이상의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의 3G, LTE 그 서비스 요금 상품이 물론 일반 요금 상품도 있고 선택별 선택 요금제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 우리가 보통 정액 요금 상품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사실은 전혀 정액 요금제가 아닌 종량 요금제인데요. 스마트폰 모든 요금 상품은 예외 없이 다 종량 요금제입니다. 더 쓰면 돈을 더 내게 되어 있는 요금 상품이기 때문에 정액 요금 상품은 아니고 이제 종량 요금 상품인데, 이걸 이상하게 렌테르를 정액 요금 상품이라고 붙여놓고 있고, 실제로 그 요금 상품의 특징은 패키지 요금 상품, 그러니까 끼워 팔기 요금 상품입니다. 소비자의 실제 사용 내용과는 관계없이 패키지 단위로 묶은 통화 몇 분, 문자 몇 건, 데이터 총량, 유통량 얼마, 그거를 정해놓고 그거를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그래서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데요. 이 패키지 요금 상품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량의 데이터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화도 결국은 데이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하는데,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 패키지 요금 상품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안에서 사용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약정되어 있는 그 데이터량의 사용까지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제한이기 때문에 우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터넷은 부가 서비스의 천국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의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화 통신은 부가 서비스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부가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했던 이유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망사업자가 기술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망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그 부가 서비스를 허용해야 했기 때문에 망사업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망의 특성상 망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SNS 서비스, 문자, SNS 서비스 말고도 문자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다양한 형태의 부가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가 서비스들이 경쟁을 하는데, 부가 서비스들이 경쟁할 때 최종적으로 어떤 부가 서비스가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결국 어떤 부가 서비스를 소비자가 제일 많이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전화도 말하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가 서비스 중에 하나의 서비스인데,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제한은 그것의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를 이용자가 아닌 망사업자나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서비스의 성공 여부가 제한되고 결정된다고 하는 점에서 인터넷망의 본질적 특성과도 위반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들의 혁신성,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의 신규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혁신과 개방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내 허가를 받고 가라 하는 식의 인터넷 본질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이사님께서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약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된 사용량 안에서 무엇을 쓰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가 허용하는 서비스만 지금 제공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혁신과 소비자 후생 자체가 상당히 위협받는다.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비자 정책 차원에서 이 방송입성 문제는 논의가 된 거는 길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얘기하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한하고 최근에 일어났던 스마트 TV 차단 문제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 소비자 관점에서도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논의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2000년 중반쯤부터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리 선언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터넷상에 또는 인터넷 기기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쪽에 논의가 많이 되면서 연장선상에서 이 망립적 문제가 단순히 정보통신 쪽의 영역에서 넘어오게 된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망립적 논의를 갖다가 1.0, 2.0, 3.0, 4.0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단계에서의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가장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사례로서 다른 나라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준다고 보시겠습니다. 망중시종의 근본적인 화두는 뭐냐면 결국은 콘텐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를 통제하고자 하는 과거의 망을 제공한 사람들의 사업자는 망만 제공하고 끝났는데 최근에서 새로운 콘텐츠 사업이 발전되면서 거기서 수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경쟁업체로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의 생기는 문제로서 인식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한하고 이번에 스마트 TV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용자 내지는 소비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TV라든지 특히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한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권리처, 특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정하게 손해배상까지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망림성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주인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버넌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논의로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서는 며칠간 차단한 상태에서의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슬쩍 자기네들끼리 이제 합의해서 다시 제공하는 형태의 아주 일반 소비자라든지 이용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망림성 논의를 갖다가 단순히 서비스 콘텐츠 사업자하고 망 제공자들 간의 어떤 이렇게 논쟁에 빠져드는 문제에 우리 같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용자, 소비자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할 것인가까지도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적인 부분하고 사업적인 수익 계산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소비자나 이용자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판단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게 팩트인지 어떤 게 픽션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솔직한 말로 현재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본다면은 누구도 이게 팩트고 저게 픽션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고 누가 중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런 망중립 이용자 포럼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하나하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지 말고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오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제한 문제 같은 부분을 계기로 해서 망중립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화두를 던지는 어떤 기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천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두 대립하는 사업자,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기술적인 수익, 산업적인 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 그리고 이용자의 피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용자가 이제껏 스마트 TV 차단에서 볼 때 이용자가 배제된 채 두 사업자 간의 다툼으로 논의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워낙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이하동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저는 저는 그렇게 조리 있게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제 이야기 끝나고 구 기자님께서 그걸 요약하시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씀만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망사업자들이 스카이프, 구글 폰 이런 거를 그냥 막는 그 문제 그거는 사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의를 우리가 참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홈캐스트 어쩌고 비토렌트 막는 거 그런 거를 FCC가
규제를 할 규제 권한이 FCC에 지금 있는 영역이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게 전통적으로 전화 서비스 규제했던 기관인데 FCC라는 게. 근데 이게 인터넷 서비스까지 FCC의 규제의 범위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것이 미국에서의 법리 논쟁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방통위가 뭐 당연히 인터넷 규제 권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가들 사이에 아무런 논란이 없어요. 방통위가 자기 권한, 규제 권한 그렇게 넓게 탁 쳐놔놓고 그 안에서 뭐 앱도 심의하겠다, 뭐 인터넷 콘텐츠까지도 뭐 자기들이 뭐 심의하겠다 막 익하고 있는 주제에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규제해도 되나? 뭐 이거는 좀 너무 웃기는 그런 입장이에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들이 이미 규제권은 다 있는 영역인데 거기서 지금 비비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좀 비도덕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빼고. 그 다음 하나는 이게 방통위한테만 우리가 쳐다보면서 뭘 좀 해주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뭐 이럴 이슈냐 이것이. 저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이걸 그냥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 서비스, 이 인터넷 커넥션 서비스,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들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별개의 시장인데, 전화 서비스, 스카이프나 뭐 구글폰 이런 데서 전화 서비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판인데, 망 서비스 제공하는 자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옛날에 최신부 뭐 어쩌고 전화 그거 했던 사업자들이었고 자기들이 전화 사업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화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나 지배력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 서비스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서비스에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망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전화 서비스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비유를 들면 오픈웹이 흔히 뭐 했던 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 그 경쟁 이슈인데 왜 메신저 그거 끼워 팔기 이게 유럽연합에서 이게 불공정이다라고 때려 맞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시장 문제거든요. 하나는 운영체제 시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메신저라는 응용 프로그램 시장이 있는데 그 두 개는 구분되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MS라는 자가 이 메신저라는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 질서를 자기들이 운영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가지고 이쪽 다른 시장의 경쟁을 교란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교란하는 방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디에 보면 엄청 점잖은 방법으로 교란한 거예요. 뭐냐 하면 윈도우에는 다음 메신저 이런 걸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다음 메신저 자동적으로 뭐 원하면 당신들이 설치해라, 소비자들이 설치해라. 근데 윈도우 메신저는 아예 우리가 기본으로 깔아주겠다. 이걸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경쟁 위반 행위다라고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망 사업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자기들이 뭐 기본으로 전화 서비스 막 주겠다 이게 아니고 경쟁 전화 서비스는 아예 자기들 망에 이용도 못하게 하겠다. 마치 뭐 다음 메신저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설치하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완전히 막 박살이 나게 하거나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해버리면서 그 장사하겠다 이런 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갑자기 자기 규제 권한이 엄청 작은 것처럼 막 그 페인트 모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 사업자들이 이런 그
지금 세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그 사업을 하고 계시면 딱 그 이익이 딱히 뭐 이걸 차단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조금 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예, 뭐 본의에게 악의를 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 말씀해주신 자기가 낸 돈 안에서 무엇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부정하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가장 큰 문제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나 이런 것 없이 자의적으로 54,000원 요금제는 되고 그다음 그 밑은 안 된다. 이런 거를 사업자가 이제 권한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이용자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자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적 측면을 우리는 또 같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인터넷과 전화가 붙은 다음에요.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그 자유를 가진 서비스와 전화라고 철저하게 규제해서 커온 사업이 두 가지가 만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MVIP 사업을 사실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형태상으로 봤었을 때 한쪽 끝단은 접속료라는 제도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 들어갔었을 때 상대 사업자의 망을 전화망을 쓰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쪽 면에서는 이 모바일에 쓰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또 완전 제도 밖에서 지금 어느 나라도 이거를 규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그 두 가지 사업이 만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 규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전화 사업은 국가 기관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주요 시설로 항상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 그런 형태로 이제 산업이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 나타나는 MVIP 사업자, 저희를 사실 포함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자들의 관점을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의무적인 조항들, 항상 119는 전화가 되어야 된다, 뭐 비상 발전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무적 조항들은 다 스킵을 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점이 소비자 관점도 하나가 있을 거고 규제자 관점도 하나 있겠지만 이 MVIP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그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VIP 사업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한 가지 더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페어 유즈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MVIP 사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좀 잘못된 제도라고 하셨지만 VIP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망을 사용하면은 950원씩 지금 지급을 하면서 그 나머지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그쪽에다 생겨주면은 그 다음에는 모바일 사업자들한테 너네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다 이렇게 룰을 세팅한 사업자들을 어떤 요금제는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MVIP나 이런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얼마 전에 설비제공 이슈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통신 쪽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제도를 그쪽에도 이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게 MVIP 사업자들이 내가 통신 사업자들한테 가서 내가 왜 이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줄 수 없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관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실장님께서는 기존의 전화 사업은 다른 사업자의 망을 쓸 때 대가를 내왔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화 서비스와 달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무 없이 권리만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야지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차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관여한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저희가 방송사들이 이제 뉴미디어 플랫폼을 온라인 상에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짝 저의 일이 돼버렸는데 이 모바일 특히 이제 MVIP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집 전화를 바꿨습니다. 집 전화를 십수년간 쓰던 거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전화국에서 전화하기를 품질은 똑같고 가격은 더 싸고 그리고 다른 상품과 결합해서 쓰면 거의 공짜다 이야기해서 새로운 전화기도 살 겸 해서 바꿨습니다. 그건 유선 인터넷 상에서의 일인데 그게 왜 무선 인터넷 상에서는 안 되는 것인지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통신사가 하면 되고 통신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라서 앞서서 이 사모님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다른 시각이 되는데요. 오늘 뉴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도에 있어서 포털을 차단하겠다는 뉴스가 두 가지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특히 이 통신사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피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들던 포털, 자기들이 모든 걸 통제하던 것의 향수가 아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음성이든 영상이든 데이터든 구분 없이 전송이 되고 주고받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어떤 서비스는 되고 어떤 서비스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그나마 또 약간 비겁한 것이 그러면 페이스타임 같은 앱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왜 차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아주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어떤 태도라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중요한 전화를 할 때 모바일 MVIP 통화를 해서 싸고 편할 수도 있겠지만 통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통화 중에 끊어질 것 같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제가 아마 안 쓸 겁니다. 즉 현재 스카이프나 여러 등등 라인도 있고 하지만 사용을 하다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이 이 통화의 가치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신뢰도 등등을 판단해서 시장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유선과 달리 모바일에서는 그 품질의 차이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맡겨둬도 될 것을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 SBS 차장님께서는 소비자 선택에 맡기면 알아서 될 수 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선과 무선 혹은 국내와 국외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정호 이사님께서 콘텐츠 사업자로서 가장 사실은 이용자 포럼에서 콘텐츠 사업자는 득을 볼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 콘텐츠 사업자로서 이런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체리스라고 있는 한정호라고 합니다. 방송립선 회장님이가 지금 국내에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계속 그동안 통신사와 방송립선 이야기 본인을 같이 해오면서 제 관점에서 볼 때 통신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줄이고 요약하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막겠다, 차단하겠다. 또 하나는 돈 받겠다. 혹은 두 개를 합쳐서 돈 안 내면 차단하겠다. 이걸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단하겠다 쪽에 대표 선수가 이제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인 것 같고요. 과금하겠다. 이제 매일경제 일면 머리 기사로 나왔던 것이긴 하지만, 과금하겠다 쪽을 대표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스마트 TV 차단 문제,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다음이 TV를 발표하자마자 KT에서 내놨던
이야기가 그런 거죠. 하려면 돈 내라. 미리 상의하고 돈 내고 해라. 이런 거잖아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런 주장이 이제 합당한 거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근거를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현행 법을 뒤져보면 그렇게 차단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 조항들이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근데 가장 가깝게는 작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경우가 세 가지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망의 보안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고, 두 번째는 일시적 과부하 때문에 망이 굉장히 혼잡해져서 그래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아주 선언적으로 통신사가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선언 규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관리도 된다. 관리란 말이니까 차단하거나 약간 차별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어느 항목에도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에서 모바일 앱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네이트온톡이라고요. 네이트온톡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가끔 문자가 날아오는데 네이트온톡을 쓰면 빠르고 끊기지 않는 무료 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광고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그건 SK에서도 절대 이건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컨대 현행 어떤 그 법령이나 또는 아직 법령의 수준은 아니지만 방통위에서 간단하게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만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더라도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본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연 그게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여기 계신 벌써 5명, 저까지 해서 6명한테 욕을 들어먹으면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차단을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그것은 제 의견보다는 얼마 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더라도 통신사들의 음성 매출에 미친 영향은 0.74%. 그러니까 음성 매출의 0.74% 정도만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대세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차단할 법적인 근거로, 저는 실리적인 근거로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 세 번째로 이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준 이사님께서는 그 세 가지 정도, 법적 근거 없다, 경제적 실익도 없다, 또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들 포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이용 실장님께서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망사업자의 입장에서 왜 이것을 좀 차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그 차이점을 좀 저도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통화 서비스 시장이라는 시장 안에 기성 전화 방식, 그걸 서킷 기반의 전화 방식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 전화 방식이 있고 인터넷 전화 방식이 있고 그것이 이제 같은 동일 시장 안에서 동등한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통적 서킷 방식의 전화 방식은 사양 산업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수익이 줄고 결국은 도태되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유선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의 AT&T는 2009년 연말에 FCC에 그 페이즈 아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유선 전화 서비스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안 하냐면 너무 유지 비용이 쓸데없이 많이 든다. 이게 더 이상 경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망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없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규제 당국이 없어지는 서비스를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FCC가 그 AT&T의 요청을 바로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25% 정도의 인구가 유선 전화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승인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이것은 사양산업이고 이제는 소멸되어가는 서비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서킷 베이스의 전화 서비스는 철저하게 독과점 서비스입니다. 그것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몇 개 사업자밖에는 제공할 수 없는 대단히 폐쇄적인 독과점 사업자입니다. 경쟁 사업자가 거의 끼어들기 힘든. 그런데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수없이 많은 경쟁 사업자들이 경합할 수 있는 경쟁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서킷 기반의 전화 서비스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입장은 결국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권장하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 입장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차이인데요.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이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을 직접 수취하는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는 수익을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빠른 서비스인데 반해 인터넷 전화 서비스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캐시플로우가 더딘 간접적인 광고 시장을 통한 자금 수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비자의 후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낫죠. 그러나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공짜는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마지막으로 아까 이영국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규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911 긴급 구호를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된다. 혹은 칼레아라고 해서 법 집행을 위해서 도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지참한 도청 요구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기술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사회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와 관계없는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공공적 필요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서비스로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에게 후생이 더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업자나 규제자가 막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로 전용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기존의 전화 서비스와 달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독과점이 아닌 경쟁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누르는 것은 경쟁이 아닌 독과점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논점을 하나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